그 한번 예측 한번 해볼게요. 그 번개, 호계, 지계는 다 설명했던 건데 정리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괴를 뽑았을 때 주사위를 던지든 사주를 괴상으로 전환하든 그 카드를 뽑든 간에 번개가 나올 거야. 번개. 그죠? 이게 나올 거라고. 그리고 동효가 나오겠죠. 동효. 그죠? 동효. 동효는 일의 시작점을 말해. 일의 시작점. 여기서는 이제 그림에는 이걸로 돼 있어. 사효. 천하동인의 사효.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카드를 뽑으면 반드시 동효 나오거든요. 그거 있던지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천하동인의 사효가 나왔어. 그래서 그 읽어보면 번괴는 이게 번개야. 자, 이거 뽑자. 호계는 요게 상이고 요게 하죠. 2, 3, 4가 하계야. 2, 3, 4는 이렇게 돼. 요거 위에는 이렇게 돼. 천풍구계가 나오지. 중간에 요 안에 있는 요거를 내부 작용을 보니까 천풍구가 나와. 그 다음에 얘가 동했잖아. 이거는 지금 매화역수 하는 거예요. 208페이지네요. 네, 명리하는 게 아니야. 네. 208페이지? 네, 208페이지. 그 명리하는 거야, 명리. 지금 명리가 아니라 매화역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동하면 음으로 변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풍화 가인이 돼. 이 괴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이게 풍이 되고 이게 화가 되고 이거 기본적인 그거는 외워야 돼요. 그 건태리지 순간각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괴를 6개를 뽑아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다양해. 그 카드 타로 카드 한 번 뽑고 또 해다가 눈치 봐서 한 번 더 뽑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것 다 6개 뽑아놓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적지는 않아. 그래서 이 번개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의 상태. 동효가 없는 개가 체가 되고, 즉 얘가 동효가 없지. 그럼 얘가 체야, 체. 그 다음에 얘가 용이 되고, 체는 내가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점을 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본체라고 표시하며 모든 것의 주체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체라고 한다. 동효가 있는 개는 본용. 이건 본체, 본용이지, 그지? 번개니까 본체, 본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본용, 이 용이 효변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변하면 이렇게 변해져, 여기. 이게 지계야, 지계. 여기가 번개가 되고. 지계, 변용이 속한 개가 지계가 된다, 얘가. 본용이 동에서 효변한 상태를 변용이라 하며 미래시 방향을 의미하거나 일의 결과, 그죠? 또는 번개의 점사를 풀이할 때 조언하거나 경계사를 주기 위한 보조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어쨌든 여기는 일의 결과예요. 일의 진행 방향. 여기 번개는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호계는 번개의 내부 작용. 이건 내부 작용이죠, 내부 작용이면서 일의 진행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호계의 생극 작용은 번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내호계가 되고 이게 외호계가 되겠지. 여기가 내가 되고 여기가 외가 되는 거야. 여기가 하가 되고 여기가 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듯이. 그래서 요게 본체, 그죠? 이게 지체, 이거는 호체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을 할 때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극을 따져서 길용을 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야. 이게 이제 좀 더 진행 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생극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극하면 내가 극하면 길이고 내가 극을 당하면 흉이야. 그지? 그 다음에 서로 비화는 뭐야? 서로 같다는 거. 같은 기운이 오게 되면 이것도 길이고 이건 대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돼? 이게 나지, 그지?
화극금이네. 그죠? 얘는 금이잖아. 그죠? 신금의 자리지, 그지? 얘는 화잖아. 그러니까 화극금이니까 일단 현재 상태는 길하다고 보는 거야. 단순하게 보자면. 그 다음에 결과는 역시 화 변하지 않았고요. 얘가 뭐로 변했어요? 목으로 변했지. 을목. 그죠? 예, 그래서 역시 이렇게 되니까 뭐야? 목생화가 되지. 목생화. 그죠? 대상이 나를 도와주네. 주변의 환경이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내가 극해서 내가 이거를 제어해. 극해서 길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를 도와주네. 그래서 또 길한 거야.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보고요. 요거는 요 내부작용은 가장 기본적인 건 그냥 요 자체를 볼 수 있어요. 요 자체. 천풍구로 볼 수 있어요. 천풍구. 어떤 음의 만남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은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의 생극작용이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얘도 이거의 내부잖아. 나의 내부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극목이 돼버리네, 그죠? 금극목. 내가 그 금이 내부의 어떤 작용을 극해. 이 얘기 뭐냐면 내 기운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생해. 그럼 내 기운도 생설. 어떻게 써? 생설. 그 기운이 설기되는 거야. 기운이 설기돼. 그러니까 내 기운이 설기되는 것도 있고, 내가 극을 해. 그럼 극해서 내가 제어를 하다 보면 나는 또 기운이 극설해. 극설. 그것도 내 기운이 빠지는 거야. 그런 용어들이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극을 당해. 그럼 이건 극해야. 내가 극해를 당해. 내가 상대방을 극하면 제어하지만 나도 기운이 빠져.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기운은 금극목이니까 내부의 기운을 극하니까 내 기운이 빠질 수 있고, 얘가. 그죠? 여기도 목생화하니까 생설이지, 이번에. 내 기운이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지금 요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번개, 호개, 지개를 그 의미만 하고 요것만 대충 해 놓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오행생극은 아시지, 우리 도선생? 그죠? 뭐 이거. 네, 이건 아시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설계무. 그 다음에 212페이지 되나, 너? 215페이지. 아니, 요거 이제 생극비하의 이해. 예, 13페이지요. 213페이지. 네. 생극비하의 비이해. 여기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체는 내가 되고 용은 대상이 되고, 용이 체를 생하면 기운을 보강받음으로 내가 길하지만 내가 대상을 생하면 나의 기운도 설기돼서 흉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봤고요. 극은 용이 체를 극하면, 용이 즉 나를 극하면 내가 흉하지만 내가 대상을 극하면 내가 대상을 이기거나 제어하는 거가 되므로 길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극하는 만큼 내 기운도 소모된다. 극모흉이라 그랬죠. 그죠? 네. 그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제어해서 나도 길하지만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야. 비화는 상하계가 같은 오행일 때, 이때는 서로 기운이 더불어 주니까 길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비겁을 얘기하는 거죠? 예? 비겁. 비겁? 그렇지. 네, 비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15페이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읽어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화살표 봐요, 밑에서. 거기 보면 체는 하나이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야. 용어의 수는 허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게 나잖아, 요거. 나머지는 다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허다하다. 외음이라는 것도 있어, 외음. 이 외음은 바깥의 환경.
지금 계절이 봄이야. 그럼 봄은 모기잖아, 그지? 이 모기 바깥에서 또 작용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용의 숫자는 많아. 그래서 체와 여러 용과의 생극관계를 두루 살핀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그 그냥 그 즉흥적 뭐 즉문즉답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셔요. 지금 뭐 다른 것도 좀 해야 되니까 읽어보시면 사실 이거 가지고 1시간을 하는 거여서 그렇고 한번 몇 개 그냥 한번 보십시다. 296페이지 한번 보세요. 298페이지인가? 290이요? 298페이지인가? 일본. 예. 일본 침몰. 290. 저번에 한번 했던 네. 건데, 그냥 방법만 알려줄게요. 이거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방법만. 한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요거는 내가 중간 과정을 안 봤어요. 화택규예요. 화택규에 사유가 동했어요. 화택규. 그때 설명할 때 내가 아마 날일자로 봤는데 이게 눈목자야, 눈목자. 화택규가 되고요. 어긋날 규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동했으니까 얘가 음으로 변하겠지, 그치? 이렇게. 요거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한번 그 생각만 가지고 따져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체가 되고 이게 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일본이 되는 거야. 말해 바다 위에 있는 일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사실은 해잖아, 해. 일장기를 일본에 대해 쳤는데 묘하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일장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화극금이 되네. 그죠? 화극금. 불이 나를 극하네요. 얘는 뭐예요? 얘는 연못이자, 그죠? 연못은 바다지. 바다이자 바다에 금이잖아, 금. 그죠? 금. 그래서 화극금이야. 금은 하나의 모양이잖아, 그지? 화극금이야. 그럼 뭐야? 불이 금을 극하면 불이 녹는 거니까 결국 일본은 불에 의해서 그걸 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왜냐하면 이 제목 자체가 침몰 가능성에 대한 점사야. 이 침몰 가능성은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본 거거든. 그러니까 해석 자체를 이제 불에 의해서 이렇게 당할 거다. 결국 일본이 자기 그 해를 숭상하고 불을 숭상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의해서 그걸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가 효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뭐야? 산이야. 이거는 역시 그대로 금이면서 바다잖아. 그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일본. 그죠?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자체는 뭐로 보냐면 이게 이 일본이야. 일본의 일장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장기. 얘가 효변하면서 얘가 찌그러지죠, 그죠? 찌그러져. 즉 그 하나의 이 원, 지금 완전한 이 원이 찌그러지면서 산으로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으로.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 된다라고 해석한 거야, 나는. 물론 이걸 갖다가 이건 토고, 이건 생이고, 토생금, 그죠? 토생금이잖아, 금. 이렇게. 그러니까 길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나 이미 얘는 뭐로 남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으로 남아서 나를 살리는 것뿐이야. 해석을 무조건 토생금이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한 거고, 완전히 이 해의 영광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한쪽이 양기가 음으로 변하면서 찌그러버렸지. 해가 찌그러지면서 하나의 조그만 섬으로 남는데 그 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일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의 관점을 이제 이 상의 의미까지 이렇게 좀 더 넓히면서 해석하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산이다, 이게 연못이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한 가지 네. 살고자 한다면 원부를 만나 교류하라고 했다. 음. 일본의 원부라 하면 한국을 말하니 음. 갑자기 일본의 원부는 한국을 말하면 이게 왜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우리 그 국뽕이 될 수도 있지. 국뽕. 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일본의 여기서 원부가 한국이라는 그 이론적인 근거가 아니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 중국의 문명이 우리가 들어오고 우리 문명이 일본으로 가고 일본이 우리에서 배워서 가고 백제 시대 때만 해도 우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가르치고 다 했던 거거든. 이게 지금 천황의 그 일본 왕의 그 계보가 백제 왕손이라며. 그건 걔들도 인정하잖아. 그런 식이니까 원부는 원래의 남편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원부 그죠? 아비부자 가지고 그 남편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군다나 일본이 만약에 흔들려 그럼 당장 옆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 남파선을 갖다 받아줄 수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 근데 우리하고 걔네들이 응해 안 응해? 안 응하지, 그지? 그 얘기가 나와요. 얘들은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 계효사를 보게 돼도 규고, 우원부, 교부, 려무부, 규고 어긋나서 서로 해는 위로 올라가고 금은 바다는 밑으로 떨어지고 해서 서로 어긋나서 홀로 외롭다. 섬으로 남아서 우원부 만날 우자 원래의 남편 원부를 만나서 교부 믿고 교류해야 된다. 이래야 위태롭지만 살아난다라는 게 무구는 허물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괜찮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교부가 중요한데 지금 일본하고 우리는 교부가 안 되잖아. 부는 믿을 부자야. 믿음이 없잖아 지금. 그죠?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고개 돌려버리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지 뭐. 묘하게 이렇게 주역점은 묘하게 나와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 병원년 한번 예측해 보자고요. 병원년 내년 거. 이게 이제 마지막 그 315 을사년은 누구 을사년 저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이거는 괴를 던진 게 아니야. 자, 아니 이제 사주를 보셨고 이제 유튜브를 해. 그럼 내년에 예측을 하잖아. 그죠? 어떻게 예측해? 병원. 화기가 강해서. 그지? 그래서 뭐 세상에 열기가 뜨거워질 거고 화기가 충천해가지고 서로 뭐 등등 지진도 여기저기 일어날 거고 막 이렇게 말도 이제 함부로 할 것이고 어? 말도 함부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비밀 같은 것도 드러나 버리고 뭐 하여튼 예. 이 불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그치? 불의 의미를 가지고, 그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병호라는 이 불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언어의 유의가 될 수도 있어요. 언어의 유의. 우리는 그냥 점이니까 근거를 가지고 가자 이거지. 자, 이걸 갖다 괴로 만들어봐, 괴로 하게 되면 답이 나와요. 자, 병은 괴가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화, 그죠? 오도 화예요, 화. 똑같아요. 그런데 병은 수리가 뭐야? 수리. 일육수 뭐 사구금이 아니라 사구화지. 병은 구라 그랬지, 그지? 금화교육을 이뤄서 이칠화인데 금화교육이 돼서 이칠은 금으로 갔고 사구가 화로 왔잖아. 그죠? 그 했었지, 그지? 네. 자, 오는 뭐야, 오는? 7. 자축 7이지. 자축, 인묘, 진사, 오. 그죠? 이거는 그대로 그냥 자축인묘 순서로 보자 그랬어. 그러면 이제 궤도 구했고 숫자도 구했어. 그러면 동효를 구해야지. 동효가 뭘까? 9하고 4를 더하면 13. 9하고 7. 9하고 7. 7을 더하면 16. 그죠? 동효는 효가 6개야. 6개 중에 따지는 거니까 나누기 6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6이 12, 나머지 4가 나오죠. 그죠?
사효가 동했다 이렇게 보면 사효. 2호가 아니고 2호야? 아니, 사교. 사유 사효지 맞아요. 사효. 이게 왜? 12에다가 4. 16이잖아. 6이 12. 나머 16이잖아. 그지? 그러면 6이 12, 나머지가 4가 되지. 나머지 3.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게를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호계를 만들면 어떻게 돼? 호계. 이렇게 되고, 그지? 위에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죠? 태풍 대과가 되고. 요거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효는 뭐야? 사효 괴효사가 있을 거야. 그 중간 맨 뒤에 보면 3번까지 나와. 이게 좀 길게 내가 있어요. 중하리 구사효사. 여기. 예. 뭐라고 나와? 돌여 기대여 분여 사여 기여. 뒷장. 3. 와, 3. 이거 잘 나겠다. 그 뭐야? 갑작스럽게 그것이 오다. 분여 불타고 사여 죽이고 기여 버리다. 버릴 기자. 이거예요, 이거. 근데 대부분에 보게 되면 뒤에 그래서 바르게야 길하다. 그래서 뭐하면 허물이 없다. 이게 나오는데 이거 그것도 없어.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오는 그때 우리가 배웠듯이 이거지 이거. 그죠? 그 12벽계를 보게 되면 이거예요, 이거. 음이 들어오는 자리에 음이 들어와서 이 양의 덩어리를 딱 끊어서 하나의 과일 속에 담는 거라 그랬지. 우리가 사는 이거잖아. 그 병사 그 사오미일 때 이 사는 63의 자리에 63. 그죠? 그런데 5의 자리는 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갑자기 31로 떨어졌지. 이때가 12운속으로는 왕의 자리고, 그죠? 이때가 록의 자리야. 근데 왕이 더 센데 왜 31이야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거는, 여러분, 음이 들어오면서 그 양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양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이 양 인문학적으로 보면 양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기운은 더 뜨겁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여름에 막바지 굉장히 뜨거워지는 이유가 뭐야?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냥 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뜨거워지는 거거든. 이제 열매를 익히기 위해서. 그러면 뜨거워진다는 거 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음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더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열매의 꼭지를 따서 땅에 떨어뜨리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덥지만 그 양기는 떨어져요. 양기가 떨어져야 숙성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실질 기온은 더 떨어진다, 그때가. 그래서 날씨가 뜨겁다고 해가지고 양기가 세다라는 게 아니야. 양기는 벼꽃이니 열매니 여기에 양기를 말하는 거지 외부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인문학적 개념이지 자연과학의 개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때는 음이 들어오는 시기가 돼서 음이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기를 침범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나의 입장에서 뭐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야. 여러분 그 정인이 부정인이 이런 거 설명했을 거야. 여기가 양이고 그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잖아, 그치? 그치? 네? 네. 자, 여기 양의 자리에 양이 왔지. 홀수 자리에. 여기 2번 두 번째 2니까 음이 왔지. 음의 자리에. 여기 3이야. 홀수야. 양의 자리에 양이 왔지. 여기 봐봐. 4야. 짝수잖아. 근데 양이 왔어. 그치? 여기 5야. 5 홀수야. 그럼 양이 와야 되는데 음이 왔어.
여기 6이야. 6의 자리도 음인데 양이 왔지, 그지? 여기는 정이야, 그지? 여기는 뭐야? 이쪽은 부정이야, 부정. 즉 여기가 선천이라면 여기는 후천이야. 이 주마리계는 주역 64개 중에 상권에 있어요. 상권의 마지막 30번째가 주마리계야. 30번. 이게 선천의 마지막이야. 그러면 선천의 마지막은 뭐야? 선천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후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재편성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이때. 그래서 여기는 딱 정이야. 질서가 잡혀있어, 선천.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야? 불길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 불길을 걷잡을 수 없어. 자리가 바르지 않아. 막 휘날리는 거야. 내년에 좀 피 터지는 일이 많겠네. 그래서 이때는 뭐야? 그 변화 불길이 막 하면서 이 불길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어떤 그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질서의 재편. 그 질서의 재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죽을 살지 모르지. 제대로 길을 잡으면 우리는 불길에 휩쓸리지 않는 거고, 만약에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그냥 쓸려 버려 가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아주 심하게 본다면. 그래서 내년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운명이야. 상권에서 31번째는 학원으로 들어가, 학원. 이게 선천이야. 이게 후천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 내풍함인가? 뭐 그거부터 시작해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질서가 잡혀서 또 여기가 천이라면 여기가 천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인을 의미해. 하악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괴롭혀. 근데 이 선천은 막 이제 지구도 나고 우주도 나고 막 이런 거에 의미가 많거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선천이 끝나고 이걸 갖다가 축소시키면 이게 선천이 되고 이게 후천이 되고, 선천은 질서고 후천은 무질서고.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는 과정. 지금 2호잖아, 2호.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여기가 혼란스러운 거야. 여기가 올라가면서 좀 뭐 이제 이걸 넘어가야 이제 좀 뭔가 풀려지겠지. 그것도 한번 볼까? 이게 나도. 그래서 이것도 공부니까. 자, 화하고 이게 변하는데, 내가 이제 12몇 개의 변화를 말했었잖아. 12몇 개의 변화. 근데 그 12몇 개의 변화 말고 그런 12몇 개 안에 들어가지 않은 궤들은 어떻게 해? 딱 볼 수 있지. 모든 개를 다 찍어가지고 돌리면 다 12번을 돌아요. 그게 여기 있어. 그래서 64개 중에 1, 2, 3, 4,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12개씩 배정이 돼. 그래서 마지막에는 4개가 남아. 64개니까. 얘는 4개씩 딱딱 끊으면 4개씩 계속 반복해. 얘들은 12개가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반복하는 논리를 한번 설명을 하면, 얘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딱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거를 이렇게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딱 돌려봐. 이렇게 한 판 돌려봐.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서 음으로 변해요. 이렇게 돌리면 이제 얘가 돌리면 이렇게 음으로 변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올라가지, 그치? 올라가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얘 이렇게 될 거고, 얘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지. 뭐야?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갔지, 얘가 이렇게 올라갔지,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변해. 근데 요거는 지금 나도 처음 본 거야, 이제. 처음에 해본 거니까, 요거는 그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법도 있어. 그래서 어떤 괴가 나오게 되면 12달을 다 돌리면 12개가 나오잖아. 그럼 1월, 2월, 3월, 12월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럼 괴 하나 가지고 요건 1월, 요건 2월, 3월 해가지고 길흉을 월별로 볼 수도 있어. 월별로. 이해돼? 지금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안 했던 거, 근데 이제 어딨냐면, 이게 지금 너무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1200개가, 여기 보시면 150페이지 정도 보세요. 거기 보면 1순환군 나오죠. 1순환군. 예. 1순환군이 12벽계예요. 군주계 12벽계일 때 벽자가 임금 벽자야. 그래서 그 군주계로 말한 거고 이게. 그리고 나머지 그 12개 외에 다른 것들도 돌려보니까 이렇게 순환군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그 너머에 뭐 6순환군이 있어. 6순환군이 보면 거기는 4개씩. 한번 4개를 끊어보고 끊어봐요. 4개를 끊으면 또 4개가 똑같이 반복돼. 네. 신기하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끊어보고 4개를 끊어보고 또 이렇게 4개를 끊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게 반복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 매월 너는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보지 말고 계절로 끊어가지고 4개씩 끊어가지고 3개씩 끊어서 그죠? 추나치동 끊어서 그 중에 좋은 거 나쁜 거 선택해가지고 너는 6월달에 지화 명의계가 들어왔으니 너는 건강에 조심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그 병원형 점단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부의 그 변화가 심하고 혼란한데 개인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정도인가요? 일단 이거는 뭐 그냥 매년 그 자체를 보는 거니까 네. 이거를 보고서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나는 내년에 뭐 사업을 할 때 사업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조심을 하자는 거지. 예. 미리 안다는 거는 흉을 피해가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최근의 상황이긴 한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사람은 역사상 반드시 죽는다. 그게 맞는가 봐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던데. 지금 현 정치 상황을 빗대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하는 행위들을 보면 계속 법을 갖다 바꾸고 이제 국회 폭력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비유해서 아침에 그런 얘기를 누가 올렸던데. 그거는 이제 뭐 그분의 이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죠? 그분이 어떤 관점으로 네. 실제 점을 본 건지 아니면 주관적인 표현인지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주관적인 걸 그냥 빼고 있는 그대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병원형 이래버리면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여서. 근데 요거는 이제 괴가 나오니까 효사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럼 효사가 맞는지를 한번 또 보자고. 병원형 점단해가지고 이건 이제 이거 아니고 어쨌든 그 병호는 우리가 이 화라고 하는 건 결국 뭐라 그랬어요? 질서라 그랬잖아요. 음이 들어와서 그죠? 음이 들어와서 양의 상하 질서를 잡아주는 게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음이 들어올 얘는 기토의 자리라 했지. 기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이걸 그리자면 이렇게 해서 음이 천풍도 12벽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음이 들어와서 양의 덩어리를 끊어내는 과일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시기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양인의 상이라고도 얘기했고 양인은 뭐 양의 목을 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양기일 때 양의 덩어리에 목을 쳐서 하나의 조그만 양의 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게 양인으로도 봤었고,
그 다음에 그 317쪽인가? 두 번째 2번 중아리 괴사 거기를 한번 봐봐요. 314요? 중화리 계산. 예, 거기 보시게 되면 리는 바르게 함이 이롭고 형통하다. 그죠? 리는 바르게 함이 형통한 거예요. 이렇게 음이 들어와서 바르게 하는 거지. 이게 형통한 거야. 암소를 기르면 길하다. 갑자기 암소가 나왔어. 암소는 뭐야? 암소는 음으로 보는 거야. 음의 성정, 곤토. 이 곤토를 갖다 동물로 보게 되면 암소로 표현해요. 이게 토면서 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암소예요. 암소의 성정은 굉장히 유순하잖아, 그치? 순종적이고 유순해. 그런데 얘를 잘 길러야 되는데 이 얘기가 뭐야? 이거야 이거 여기에 이효가 음효잖아. 지금 이화계에 그 음효가 들어와서 상하 질서를 세우는 때 아니야. 그러니까 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음이 중심을 잡고 상하 질서를 세워야 되니까 이 음을 잘 길러야 돼. 그걸 비유적으로 암소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음이 들어오잖아. 그 12백개에서 그죠? 이 천풍국에는 그 음을 처음 만나는 자리야. 그래서 그 음을 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거의 괴사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얘는 억세니까 억세다. 이 억센 여자를 만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도 풀이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야. 잘 길르라는 얘기야. 한번 그 천풍구계의 이 효사도 한번 보세요. 한번 나중에. 자, 그래서 병화가 5월 한여름에 뜨거운 기운을 받으면서 다음 생을 위하여 머금은 열매를 숙성시키며 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상이야. 그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중지군을 상징하는 물상은 땅이며, 그죠? 맨 밑에 땅이며 동물은 소가 되고 음유인이 유순한 암소가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암소는 바로 곤계에서 나온 거고, 그 뒷장. 네. 한 이제 그 3번 앞에 뒷장을 보면, 아니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 줄 뭐라고 나와요? 똑같은 건가? 그죠? 암소의 상징인 유순한 음덕을 기름으로써 오히려 밝음이 빛을 내는 것을 뜻한다. 그죠? 그 음의 중심을 잘 잡고 얘를 잘 길러야 밝게 빛나는 거다라는 거야. 자, 근데 중아리 구사효사, 이제 직접적인 구사는 뭐냐라고 봤을 때는 하계는 세유가 모두 자리가 바르다. 정의. 불은 아래에 처할수록 작용력이 크고 상행성이 강하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불길은 바람의 무질서하게 흩어지게 되니, 자, 여기서 내 호계 이게 이제 괴를 바라보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위로 올라가 이 사열을 보는 건데, 올라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 내 호계 얘를 보세요. 여기 풍이지, 바람이야 바람. 그러니까 여기 불길이 더 거세진다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 호계의 상을 보고서, 그래서 바람, 내 호계 무질서하게 흩어지게 되니 상괴는 세유가 모두 자리가 바르지 않아 불길이 사나워진다. 그죠? 얘들 자리가 바르지 않아. 아까 해봤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안에는 바람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바람에 무질서하게 사납게 불길이 흩어지는 거야. 태우고 죽이고 버린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효사를 다루면 주공인데, 주공은 도대체 이걸 가지고 사유를 가지고 어떻게 죽이고 살리고 버리니 이런 말을 어떻게 끌어냈을까? 라는 걸 보는 거지. 그리고 또 왜 암소를 길러야 좋다라고 말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상을 읽는 방법이야. 선천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계, 질서, 제대로 하계는 정의가 돼 있었잖아. 갑작스럽게 후천의 강을 넘어가게 되니 상괴, 혼돈 속에 기존의 질서는 불타고 죽고 버려진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야. 밤도둑처럼 몰래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거다.
예수가 한 말이에요. 예수가 한 말. 그죠? 예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이제 그 천국의 시기에 가까워졌다. 밤도둑처럼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 선천의 강을 건너 후천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 위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지. 아까 설명한 거예요. 3효와 4효는 선천에서 하경,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정. 상경은 주역의 상고를 말하고 하경은 하곤을 말해. 넘어가는 과정에 오는 혼돈을 설명한다. 리게는 바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길목이다. 30번째 요사.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 맞춰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가 사유가 변화 아까 산화비가 된다 그래서 산화비 중간 하는 거 이거 저기 3 마지막 3번 3 그 다음 장 같다. 거기다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3효는 해가 길어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그래서 3효는 사효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타 죽고 버려지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3효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올 거야. 9사가 네 번째 효변의 산화비가 된다. 태양이 서산 아래로 사라진 모습이고, 자 이게 해잖아, 그지? 해. 이게 해야, 그지? 해. 근데 얘가 효변하면서 산이 됐지. 해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산 아래, 지금 서산 아래 내려가 버렸지, 그지? 산 아래로 해가 떨어진 거야. 효변하면. 태양이 서산 아래로 사라진 모습이고 밝음 속에 있던 만물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버려진다. 산화비는 무덤 속에 밝음이 묻혀있는 상이니 무덤 속에 죽음을 상징한다. 얘가 무덤의 상이야. 그죠? 그리고 얘는 밝음이야. 밝음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 저 자체를 보면 죽음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산이야. 이게 불이야. 불이 산 아래에서 불타서 산을 불타 올라가는 상도 되고, 불타고 죽이고 버리다의 의미도 상징화야. 주역은 상징. 그래서 또한 지금 말한 거 구사가 효변한 지계 산화비는 하계의 불길이 선천의 불길, 그죠? 지금까지 선천은 상극의 세상이었잖아요. 상극 상의 불길이 상괴의 산을 불태우는 모습. 상계는 후천이잖아, 그지? 비는 상향하는 화의 초유가 변하면서 산으로 되어 고정되는 모습. 그래서 혼돈의 과정이 멈춘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며 정주하기 위한 고통이 요구되는 거다. 이해되죠? 그 산은 그칠 지자잖아. 산은 그칠 지자. 그죠? 이 화는 불이에요. 불은 불길은 이동성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 얘가 효변하면서 산이 돼버려. 그럼 얘는 뭐야? 그칠 지자. 정착이 되지. 정착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 위한 혼돈이 있다라고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다음에 이어지는 유고효사는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이어지는 유고효사는 유고는 물 흐르듯 눈물을 쏟으며 탄식하듯 슬퍼한다. 그러나 길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번에 효사가 이제 상계는 세유 자리가 바르지 않으니 후천의 불길이 질서를 잃고 바람에 어지러이 날리는 상이다. 불타고 죽임을 당하며 버려지는 처참한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불타는 후천의 중심에 서 있는 유순한 유약하는 지워버리세요. 유약한 나와요? 네. 유약하는 지워버리세요. 그냥 유순한 유고존이는 얘가 유고존이에요. 얘가 암소의 자리. 그죠? 예. 유고존이는 끝내 중을 지키면서 여기가 중이잖아. 중을 지키면서
도탄의 불길에 휘말린 중생을 보며 물 흐르듯 눈물을 쏟으며 탄식한다. 유고는 비록 유순하나, 유약은 빼고 유순하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후천의 불길 속에서도 군왕의 자리를 지키며 오의 자리를 지키며 중심에서 상하 두 개의 양을 끝까지 붙잡아 중도를 잃지 않으니 길하다고 하였다. 탄식하지만 길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후천의 어떤 뭐 정도령이 나오든 누군가가 나와서 그 질서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그 굳이 예측을 하자면 또 그런 식으로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육은 상육은 뭐랄까 상육 이게 이제 순서니까 그지 상육은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구가 효변하면 천하동인이니 얘가 효변하면 뭐가 돼? 천화동인이 돼. 동인 같을 동자에 이렇게 동인 서로 하나가 되는 유고 군왕은 유순한 카리스마로 동지들과 뜻을 함께하며 거친 광야를 헤치고 대천을 건너는 지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동인의 괴사는 거친 광야에서 동지들과 뜻을 함께하니 형통하다.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 지도자는 군자는 발음으로 이끌어야 이로우리라. 이게 동인의 괴예요.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6.5를 보게 되면 이러한 유고 군왕이 이거 이제 마침내 위에 올라가요. 이 6회는 뭐냐면 상구에서 출정하여 적장을 베고 비적을 붙잡으니 이 효사는 뭐라고 나와? 왕이 출정하니 경사가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왕용 출정 유가 이거 경사 같자 기쁠 같자. 상구가 효변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비적의 물을 붙잡는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평정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내화풍이 돼. 이제 이게 변하면 뭐가 돼요? 진 4개가 되지. 이게 음으로 변하면 내화풍이 되지. 풍은 뭐야? 풍요를 풍자, 풍년할 때 풍자야. 내화풍. 이거 내화풍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공자의 일을 왕용 출정이라 하면 발음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라고 공자가 또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만천하에 바르게 우뚝 섬을 말하고 있으니 후천의 미래는 좋다라고 이제 보는 거지 뭐. 요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아주 그냥 강렬하게 해석을 한 거고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2026 병원에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고통이 극심할 수 있다. 전체적인 기운이 혼란스러울 때 개개인의 사주는 그다지 소용없을 때가 많다. 새로운 질서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온다. 그러므로 전환의 시기에는 파괴와 창조의 과정에서 오는 강황한 화기의 발산으로 인하여 혼돈, 무질서 파괴, 그리고 창조 등등이 혼잡하여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파괴와 창조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은 거기서 혼돈을 느끼는 거지. 그죠? 근데 정주영 회장은 6.25 전쟁터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헌대를 세웠잖아.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죠? 어떤 사람 전쟁 터지면 세상이 왜 이래고 고뇌하고 철학적인 고민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포탄 주워다 파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제가 아마 이거 제 유튜브 카톡에 이거 보내줬죠. 이거 카톡에 이거 보내드렸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짧게 이렇게 영상으로 이게 된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 삼아서 하는 거라 저번에 그 64개의 원이라고 그 유튜브 하나 개설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역 64개 문은 64개를 하나의 삶의 과정의 문으로 보고서 이제 하는 건데 그냥 이제 그 대개가 저기는 안 보더라고. 뭐죠? 이제 쇼츠를 많이 보고 이걸 안 봐. 그래서 3분짜리 쇼츠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천 건계 그 초구 초구 그다음에 2호, 3호까지 지금 좀 올렸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주역을 깊게